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이끌 적임자를 내세운 천하람 후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매주 저희가 출연자로 이렇게 만나다가 당대표 후보로 이게 앉아 계시니까 새롭기도 하고. 네,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져서 더 놀라운 거는 살이 너무 빠지셨네요. 이게 자꾸 이제 일부러 빼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일부러 좀 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 운동이 워낙 힘드니까. 힘들어서. 이 선거 운동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제가 특히나 평소에는 거의 비운동권이라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도 비만인데, 야, 그 뭐 선거운동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로. 제가 총선 때 한번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운동을 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또 유튜버 보니까 당권 주자 4명 중에는 가장 조회수나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순회 지금 제주도도 갔다 왔고, 뭐 오늘 호남도 가고 이러는데 현장에서 지지 열기가 느껴집니까? 네, 당연히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호남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인기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구시니까 그쪽에. 근데 아무래도 다른 후보분들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조직력 이런 것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숫자는 다른 후보 지지층들이 많은데요. 뭐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저한테 와서 먼저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분들이? 네.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뭐 동원할 그런 게 없고 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약간 오시면 일당백처럼 너무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선거 캠프의 구성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하면 10분의 1이 뭘까요? 더 훨씬 적을 것이고 다만 재밌는 것은 저희 당의 그 약간 신진 사대부 느낌이 나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다들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이 말이네요. 자, 어제 첫 TV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어땠습니까? 준비한 내용 다 쫙 풀고 나왔습니까? 아니 뭐 여러 번 남았으니까 준비한 내용을 다 풀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처음이니까 또 조금 서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신경전도 있었고 탐색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비판해 왔던 부분들 다른 후보들의 어떤 윤심을 너무 지나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윤핵관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뭐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못하는 부분 나름대로 적절하게 지적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바이든 날리면 질문 하겠다더니 안 한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저도 약간 고민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당에 윤핵관이 있냐 없냐, 윤핵관이 문제냐 아니냐를 질문 드리는데도 답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명확한 답이.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또 바이든 날리면까지 하면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하는 질문이잖아요. 뭐 두 분은 정해진 거. 김기현 후보나 한교안 후보는 정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꼈습니다. 아끼고 있다.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어제 토론은? 네, 어제 이제 뭐 약간 제 스스로 봐도 천하람한테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대로 한 방을 날리신 분은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 아니신가 싶습니다. 한 방은 날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아무래도 이제 토론하다 보면은 저도 제가 뭐 할까 생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께서 그 멋진 중저음의 보이스로 김기현 후보 사퇴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토론회 중에 사퇴하라고 해가지고 놀랐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워낙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이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만 안 하시니까 토론이 너무 좋으세요, 내용이. 물론 뭐 좀 과하게 색깔론 하시는 부분 이런 거는 저는 문제 제기합니다만은 그 외에 뭐 이런저런 의혹 제기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토론할 만하다 이 말이네요, 지금. 네, 저는 지금 이번 토론회를 보고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결선을 천하람 황교안이 갈 수도 있겠다. 벌써 지금 그 이름을 누가 붙이셨더라고요. 뭐 황천길 매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고. 근데 뭐 저도 물론 저에 대한 토론 기대치가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과하게 득점하려다가 또 헛발질이 나오거든요. 저의 원래 매력은 한방보다도 좀 꾸준함과 일관성 그리고 진정성이니까 좀 그런 부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어제 TV 토론에 눈에 띄었던 부분은 그 밸런스 게임을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그 게임인데 저는 아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김기현 후보한테 한 질문 같아요. 나경원 또 장제원 둘 중에 한 명 살려야 되면 누구를 살리고 싶냐. 그 질문을 우리 천하람 후보한테 제가 드리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약간 뭐 물에 빠진 상황을 고려한 거라면은 저는 장제원 의원을 구하겠습니다. 왜요? 정말
의외의 답변이네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능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살 수 있다 혼자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오실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네. 예.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야. 자기 능력으로 살아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예. 항상 잘 나가는 사람, 능력자, 뭐 권력자한테 붙어가지고 생존하신 스타일이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약간 뭐 핫해지고 물론 예. 조금 설레발입니다만은 네. 제가 조금만 더 핫해진다면은 장제원 의원이 저에게 또 이렇게 붙으시려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 천장연대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다. 저 그런 거 원하진 않습니다만 않지만.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구해드리고 나면은 그래도 좀 개과천선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네요. 어떤 뭐 권력 줄 세우기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예. 저와 함께 사실 장제원 의원도 처음 정치 시작하실 때는 소신파 개혁파 하셨거든요. 뭐 다른 뭐 당의 중진들한테 뭐 험지 출마해라 아마 막 네.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초심을 또 다시 원래 사람이 이제 한번 위기를 넘기면 초심을 네. 회복하시기 때문에 다 함께 개과천선 해가지고 개혁의 길로 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뭐 이 밸런스 게임 하려 하다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또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두 개 중에 어떤 변호하고 싶냐니까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실 우리 네. 박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건 기록이 길어지면은 힘듭니다. 못 봅니다. 못 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장동 의혹 기록은 방 하나를 아마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이거. 한 키벤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보는 그런 게 의미인가? 그런 굉장히 의미군요. 힘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조국 그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했어서 그렇지 제가 사건을 맡았다면 그냥 좀 깔끔하게 인정할 부분, 자백할 부분은 자백하고 가자 그랬을 것이고 저는 그랬다면은 훨씬 더 적은 형량으로 잘 방어했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윤핵관 또 당내 줄 세우기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 당내에서 일어나는 모습 중에. 우리 당이 네. 줄 서는 것만 잘하는 무능력한 기회주의자의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 서는 것만 잘하는.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걸 못 보겠다라고 해서 점점 당에서 약간 관심을 끊고 있어요. 실제 이준석 전 대표 체제 하에서 네. 나는 국대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책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유능하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 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네. 그 친구들이 꽤 많은 수가 거의 대부분 사실 신인규 변호사나 뭐 몇 네.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떠났어요.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거. 벌써 떠났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줄 서는 거 하려고 정당 들어올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정당이 되고 있고 또 한 네. 가지는 원래 총선 전략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대단한 게 없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개혁이 네.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자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쳐내는 게 사실은 수도권 승리나 전국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높게 평가받는 거거든요. 다 쳐냈잖아요. 와가지고 뭐 정청래, 네. 이해찬 이런 분들도 네. 막 쳐내버리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어려웠던 선거를 확 뒤집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권력자표 공천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공천이 윤핵관표 공천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은 저는 이거는 선거 해보기도 전에 완전히 우리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총선은 완전 져버린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거군요.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제가 PK에 최근 갔다 왔고 예. 부산에 최근 갔다 왔고 그 전에도 대구에 꽤 오래 예. 갔다 왔습니다. PK는 말할 것도 없고 TK에서도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당 만들어준 줄 아냐고. 예, 저 예. 개파 만들고 권력에 호가호위하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힘들어졌던 거 아니냐. 네. 6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정권 교체를 했는데 또 이 모양이냐 하시거든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면은 이거 수도권 선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만하다 이 하나만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게 이제 공천을 좀 잘하겠다. 윤핵관 퇴출도 공약을 했고요. 뭔가 구체적인 보관이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윤핵관분들 퇴출하고 예. 마음 같아서는 뭐 제가 막 김종인 위원장처럼 막 슉슉 자르고 이러고 싶지만은 네네네. 제가 요즘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에 대한 압박을 보면서 느낀 게 네.
또 너무 일방적으로 압박하면은 오히려 압박 당하는 사람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를 뭐 또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저는 국회의원 중간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고 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원래 제가 연설이나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풀고 가자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 밉상 짓을 할 수 있냐면은 자기 지역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보통 본인 지역이 아주 탄탄하고 거의 영주에 가까운 지위를 구축해 놓은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하면서 지역구 내에서 만족도만 조사하면은 생각보다 이분들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당을 어지럽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비호감도 조사 전체로 조사를 한번 해본다. 그렇죠. 전국 단위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하고 예. 이분들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분들을 퇴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명분 있는 네.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킬 것이다. 무리할 생각은 없다. 뭐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사실 뉴스킹에서 인터뷰했던 김정재 의원이 네. 뭐 천하람 우리 후보를 보면서 이 공천 얘기 자꾸 하는 거 보니까 네. 뭔가 겁먹은 개가 계속 얘기하고 짖는 법이다라고 사실 다 한마디 딱 했는데 글쎄 또 우리 천하람 또 변호사가 또 후보가 또 SNS에 글을 또 네, 남겼더라고요. 저도 또 세게 받았죠. 예. 네. 그 개짓 기간이라고 하죠.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겁먹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해 줄 서는 사람들이 겁먹은 사람입니까? 저는 초선 의원 연판장 돌리고 조금이라도 당내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 나오면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네. 공천 때문에 눈이 멀었고 겁이 잔뜩 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요. 네. 실제 김정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서 지금 민심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 공천에서 포항시장 공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무리수들을 많이 뒀었기 때문에 본인의 공천이 아마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한 충성을 해가지고 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미리 경고를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과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그걸 좋아할 겁니다. 권력을 가진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막상 총선에 다가오잖아요.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희생양을 만들 것이다. 센 얘기했던 분들 몇 명을 쳐내면서 주류나 윤핵관 내지는 국민의힘 공천 전체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저는 아마도 김정재 의원이 그 희생양이 되는 내지는 속죄양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의원 중에 한 명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섭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천하람 후보는 이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 그리고 아마 만약에 된다면 대통령이나 정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당했던 프레임입니다. 왜 대통령이 본인을 띄워줬던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네, 배신자 아니냐.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실체 없는 당내 화합 내지는 어떤 뭐 무비판적인 당정 일체라는 명분을 통해 가지고 예. 무조건적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만 해라. 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하다, 것이거든요. 예. 저는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기 잘못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겁자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이 당과 우리 대통령을 망치는 간신배 아니냐. 네.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눈치 뭐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권력자 눈치보다는 유권자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된다. 유권자를 봐라. 우리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맞죠? 윤핵관의 힘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윤심의 힘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배신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더한 비겁자고 간신배다라고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 대통령실하고 관계 설정 부분에서 좀 1심보다는 밀당을 하겠다도 그런 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좀 재밌는 거는요. 네. 저는 다음 대선 후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굉장히 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급부상하고 있고 제가 나이는 아슬아슬하게 돼요. 되긴 됩니까? 40세 넘어갑니까? 40대는 아슬아슬하게 되던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다음 대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 깜도 안 된다고 보고 여당 내 야당을 해서 내가 다음 대선 주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은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집권의 일부가 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선거용으로만 소비되고 버려지는 장식용 당대표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기본적으로는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거.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과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소통하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권 안 하겠다 이 말이 좀 돌이켜 보면 안철수 후보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해요. 안철수 후보는 총선 끝나고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런 또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드는 게 총선 끝나고 그럼 바로 대선 준비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본인이 대통령과의 평상시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될 거라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굉장히 안 좋았다고 봅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대통령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이미지 정치해가지고 당을 끌고 갈 거니까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말끔하게 떠나겠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게 이제 대통령이 저를 안 좋아하실 거니까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최근까지도 윤심 호소를 하셨었는데 이게 조금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약간의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라는 그런 부분들. 당을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이끌 자신 없는 건가라는 점에서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 주십시오. 저와 이준석 대표가 요새 가깝다고 또 여겨지고 이준석 대표가 저를 또 굉장히 또 강하게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신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도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하필은 아니지만 뭐 제가 그때 최재형 후보를 돕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인연이 안 맞았던 건 있지만 저는 뭐 최재형 후보 도왔던 거예요. 후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도 전남에 오셔서 뭐 밥도 잘 먹고 나쁘지 않은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최소한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일관성은 있는 후보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뒤통수 때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간이든 쓸개든 다 빼주겠다.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겠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거의 뭐 공천 다 주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후보보다는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같이 오히려 관계를 설정하기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당대표일 거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너무 근데 신기하게 방송할 때보다 더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힘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좀 명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나 김기현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큰 정치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어떻게든 당대표 선거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포지션을 잡거나 알 수 없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멘트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 생각에는 본인들도 본인이 하시는 얘기에 그 확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하는 얘기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다 그 차이 보니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전대 전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목소리 우렁차고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요. 뭐 황교안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당권 도전하고 있는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